문형욱 피해자 수 50명이 넘는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원래 경찰이 좀 뭐 확인한 게 한 피해자 한 10명 정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인원수를 50여 명까지 늘려서 자백을 했어. 이거는 뭐 어떤 생각인 걸까요? 뭐 자백하고 네. 수사에 협조하고 네네. 이건 사실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예. 어차피 이 문형욱이죠? 문형욱이죠? 예. 문형욱이 알 겁니다. 이거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네네. 어차피 디지털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다 나와요. 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공소사실에 자백할 거고 경찰이 수사기가 모르는 것까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판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참작한 점, 협조한 점, 네. 이게 이제 유리한 양형사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먼저 이렇게 밝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교수님 저희가 뭐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문형욱은 지금 박사방 조주빈과 달리 돈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재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분이 24살, 그러니까 5년 정도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시작할 때가 19세 청소년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할 때도 이걸 했다는 물증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런 사건이 아직까지도 행해했을 때 국가는 또는 사법기관은 뭘 하고 있었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50명이라면 그 피해자들이 가졌던 정신적 충격이나 피해 상황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동안 국가가 너무 방조한 거 아닌가 싶어서 기성세대인 저희 입장에서도 참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이 취미 삼아서 네. 했다라는 얘기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데요. 성적 취향 성적 때문이다. 취향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과연 이런 것들이 사회에 행해하게 된 것은 이걸 또 구매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법률로 제정한다 어쩐다고는 하지만 보유한 사람도 처벌하는 쪽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예.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줄여나갈 것인가 사회적 합의와 토론도 있어야 된다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문형욱이 직접 자백한 피해자 가운데는 뭐 미성년자도 있다고 하는데 문형욱은 2017년에 아동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관련한 범행이 있었는지 지금 경찰이 철저하게 지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N번방의 시초 문형욱과 함께 또 한 명 이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이미 지금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조주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 보통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집에서 한 범행이다 이게. 그래서 전자발찌를 왜 채우냐 기각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재판 초기에 예. 검찰이 이제 공소사실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기본적 의견을 밝혀요. 그렇죠. 뭐 자백을 하는 건지 부인하는 건지 어떤 점을 다투는 건지. 예. 그 와중에서 검찰이 이제 검찰의 전자발찌 명령 신청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성범죄 사건 해보면요. 피고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전자발찌. 그러니까 전자발찌라는 게 뭐냐면 뭐 징역 3년에 전자발찌 2년 그러면 3년 만기 출소하고 나와서 그 다음 또 채우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그 안에 있을 때가 채울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안에 있는데. 예. 나와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출감하고부터.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또 예. 전자발찌까지 차게 되면 사회 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그 전자발찌 명령을 기각시킨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변호인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좀 없애달라고. 예. 그래서 아마 조주빈 측에서도 그 문제를 어떤 변호인한테 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을 밝힌 건데 변호인의 논리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변호인의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집에서 디지털 범죄를 하고 몰래카메라 이렇게 한 거니까 네.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범죄가 아니니까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니니까 밖에서 집 안에서만 있었던 범죄니까 전자발찌 명령을 좀 기각해달라는 변호인의 저 얘기가 정말 택도 없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예. 지금 보면 검찰은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폭행 얘기도 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변호인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아닌지가 하나도 쟁점이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변호인 얘기대로 집안에서 일어난 범죄라는 게 예를 들면 인터넷에 돌아고 다니는 이제 몰래카메라 영상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외부에 유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영상 제작 과정에 관여한 거잖아요. 네네. 영상 제작 현장에 실제로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집 안에서 본인이 지휘자가 돼서 영상 제작 과정을 다 지휘 감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일어난 그 영상 제작 과정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받기는 저는 쉽진 않아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조주빈 측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이 진술 조서를 부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2차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있었던 진술 조서, 지금 피해자입니다. 제3자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면 그건 증거로 못 써요. 네. 그러면 그 검찰 진술조, 피해자의 진술조서 증거로 못 쓰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유죄 판결 받기 위해서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 소환해서 진술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형사 절차 그렇게 되는데 예. 아마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법원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비공개로 예. 진술을 받되 비공개로 그리고 피고인과 이제 마주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가림막 같은 거 치거든요. 아, 예,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군요. 피해자의 최대한 피해를 가지 않는 방법으로요. 네. 또 이 갓갓 문영욱 박사 조주빈 외에도 엠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 사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른바 자경단을 자처하면서 주혼글씨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는 이 성착취물과 관련된 완장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송모 씨 어제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어요. 이게 뭐 서울중앙지법에선 남성 대상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달받아 게시했고 뭐 엠번방 박사방에서 피해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유포하는 범행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이 방송 전에 좀 뭐 댓글 같은 것도 좀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법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보를 뭐 그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뭐 개설자가 아니면 관리자면 괜찮은 거냐? 왜 발부 안 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국민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네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 소위 N번방 사건을 처벌하는 기준이 좀 강화되지 않습니까? 예, 처리가 고유 게시물 예. 하더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걸 하기 때문에 예. 사실 법원에서는 거전 상황을 가지고 약간 처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그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네네. 그리고 보면은 빠짐없이 출석한 점, 주구가 일정한 점 등등을 예. 해서 이번은 이제 그 불구속 상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앞에 전제됐던 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게시만 했지 예,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들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좀 이번 입법 과정에서 좀 처벌이 강화되는 법률이 생긴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은 그 법률을 적용시킨다면 당연히 구속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